오늘은 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콜론은 정상적으로 시쿰,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어센딩 콜론과 트랜스버스 콜론 사이에 헤파틱 프레셔, 트랜스버스 콜론과 디센딩 콜론 사이를 스프레닉 프레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콜론 스터디를 한 겁니다. 바륨만 하나를 이용해서 싱글 콘트라스트 콜론 스터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이 시쿰이 있고 어센딩 콜론, 여기가 헤파틱 프레셔, 트랜스버스 콜론, 스프레닉 프레셔,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이 있고 디스탈 쪽에 렉툼이 있습니다. 자, 콜론 스터디, 또 다른 말로는 바륨 에너마라고 합니다. 바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바륨 에너마라고도 하고, 주로 하는 검사는 바륨과 에어를 이용해서 더블 콘트라스트 콜론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콘트라스트를 해야지 콜론의 뮤코사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퍼 GI하고 같죠. 그러나 싱글 콘트라스트 콜론 스터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를 안 쓰고 바륨만을 이용을 해서 그 적응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에어를 쓰게 되면 과도한 압력이 들어가서 어떤 질환에서는 퍼포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퍼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싱글 컨트라스트 콜론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응증은 첫째, 아큐트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의심될 때, 또 콜론 옵스트럭션이 의심될 때, 컨제니탈 메가콜론, 이건 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톡식 메가콜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퍼포레이션이 의심되기 때문에 싱글 콘트라스트 콜론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콜론 스터디 프리퍼레이션, 이 콜론 스터디는 프리퍼레이션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에 있는 대변들을 완전히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소프트 다이어트, 로우 레지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드가 많이 남는 것은 주로 뭐냐, 파이브러스 성분이 많은 것, 그래서 야채랄지 김치 또는 해초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쌀죽을 먹게 하죠. 반찬도 김치는 안 되고 뭐 간장이나 소금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먹게 하고, 검사 전날 하재를 먹입니다. 이 하재를 먹이면 하루 밤새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거의 1시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잠도 잘 못 자죠. 그렇게 하재를 줘서 설사를 시키고, 검사 전날 밤부터 완전히 금식시켜 가지고 검사 당일 아침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탈진을 주의시켜야 되고, 물을 많이 먹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더블 콘트라스트 콜론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바륨과 에어를 같이 넣어서, 지금 보면 이런 데는 뮤코살 폴드들이 보이죠. 이런 데는. 그러지만 바륨만 이렇게 고여 있는 곳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장 찍는 게 아니라 슈파인도 한 장 찍고, 프롬 포지션으로도 하나 찍고,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트스로
레프트 라테랄 디쿠비투스로도 찍고 또 오블릭으로도 찍습니다. 그래서 플로로스코피를 보면서 어디에 또 병변이 있으면 또 여러 장 찍어 가지고 보게 됩니다. 첫째 질환으로 인투서셉션, 장중첩증입니다. 말 그대로 프록시말 바울이 디스탈 바울로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려 들어가면서 하나의 메스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메스 때문에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눌려서 블러드 서플라이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크로시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입은 일리움이 일리움으로 들어갔고 일리오 일리얼 타입, 일리움이 콜론으로 들어간 일리오 콜릭 타입, 콜론이 콜론으로 들어간 콜로 콜릭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일레오 콜릭 타입입니다. 물론 어른에서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6개월에서 4살까지 이 애들한테 잘 오고 원인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나중에 리딩 포인트가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딩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맥켈스 다이버티클룸, 폴립, 튜머 이런 것들이 리딩 포인트가 돼서 인투서셉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디오패식입니다. 자, 이것은 정상 스키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쿰이 있고 시쿰에 어펜딕스가 달려 있고 터미널 일리움에서 일리오시칼 밸브를 따라서 이렇게 콜론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일리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일리얼 타입이라고 하고 일리움이 콜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일리오시칼 타입이라고 합니다. 일리오 콜릭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론이 콜론으로 들어간 것은 콜로 콜릭 타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일리오 콜릭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인투서셉션의 엑스레이 파인딩은 심플 엑스레이에서는 이것이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라이트 어브도멘에 바울 가스가 얻게 되죠. 라이트 쪽에 있는 바울들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니까 그쪽 가스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리고 콜론에 어떤 메스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 엑스레이로 판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소견들이 그렇게 쉽게 판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 해도 의심은 하지만 확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를 하면 도넛이나 타겟 사인, 도넛처럼 동그랗거나 타겟처럼 동그랗게, 그러면 센트럴 쪽은 하이퍼 에코익하고 라테랄 쪽은 하이포 에코익한 그런 타겟 사인, 도넛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슈도 키드니 사인도 마찬가지죠. 센트럴 쪽은 하이퍼 에코익하고 페리페럴 쪽은 하이포 에코익한 그런 사인이 보입니다. 자, 콜론 스타디를 하면 콜론 스타디는 또 다른 말로 바륨 에네마 또는 이 인투서셉션에서는 이 말려 들어간 것을 리덕션 해주기 때문에 바륨 리덕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바륨을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크리센트한 필링 디펙트가 보이고 코일 스프링 어피어런스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볼펜에 있는 그 스프링 있죠. 그것을 우리가 코일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펜에 있는 스프링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륨 이 인투서셉션은 이렇게 콜론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바륨의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저로 해서 그 말려 들어간 것을 풀어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메스가 점점 없어지고 터미널 일리움까지 바륨이 역류되면 우리가 성공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블러드 서플라이 장애를 받아서 네크로시스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륨을 이용을 해서 프레저를 줘가지고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퍼포레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의심이 되면은 이게 퍼포레이션 된다면 바륨 페리토나이티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륨을 이용하지 않고 에어 리덕션이나 셀라인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륨을 이용하지 않고 에어로 할 때는 플루로스코피로 보면서 에어를 집어넣으면서 이 콜론을 관찰하면서 메스가 없어지고 터미널 일리움까지 역류되는 것을 관찰하는 거고, 셀라인 리덕션은 바륨 대신 셀라인을 넣어가지고 리덕션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메스가 없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 셀라인이 터미널 일리움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트 어브도멘에 이런 메스가 있습니다. 이런 메스가 있으면서 페리페리는 이렇게 하이포 에코이각에 보이고 센트럴 쪽으로는 하이퍼 에코이각에 보입니다. 이것은 이쪽에 일리움이나 콜론의 머슬 레이어는 이렇게 하이포 에코이각하고 그 안에 이렇게 그 뮤코사나 서브 뮤코사는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각에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겟 사인 또는 도넛 사인 또는 슈도 키드니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키드니입니다. 이것이 지금 리버고 이게 라이트 키드니인데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로는 하이포 에코이간 리날 코르텍스와 리날 메듈라가 있고 이 가운데는 사이너스 패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각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드니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슈도 키드니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콜론 스터디를 했더니 거꾸로 이렇게 바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륨을 집어넣어서 넣어봤더니 여기에 이런 필링 디펙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건 인투서셉션이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압력을 주면 이게 좀 풀어지면서 메스는 남아있는데 그 메스 사이사이로 이렇게 바륨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렇게 코일 스프링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코일 스프링 어피어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륨을 계속 진행을 시켰더니 여기 메스가 점점 없어지면서 사라지고 진행이 되면서 메스가 지금 C금 쪽에 아주 크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건 안 풀린 겁니다, 아직. 그래서 더 압력을 주고 해서 터미널 일리움까지 바륨이 들어가야지만 완전히 리덕션 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보면 이게 풀리면 애가 거의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혀가지고 굉장히 애가 힘들어하다 하고 그러다가 와서 지쳐가지고 이게 풀리면 애가 금방 몸이 편해져가지고 금방 잠이 들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컨제니탈 메가콜론. 다른 말로는 허시프렁스티스. 사람 이름이죠. 이것은 컨제니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우바라는 사람이 발견한 마이엔터릭 플렉서스에 파라심파세틱 강글리온 셀이 없어가지고 컨제니탈 셀로 없어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심파세틱 강글리온 셀이 없음으로써 인테스틴 릴락세이션 디스오더 되고 또 페리스탈시스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대변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펑셔널 인테스티널 오브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메스가 없어도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잘 생기는 부위는 렉툼과 시그모이드 콜론에 호발합니다. 특히 대개 렉툼에 호발을 하죠. 그래서 환자가 애가 태어났는데 며칠이 지나도 대변을 안 보고 굉장히 이리터블해지면 이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심플 엑스레이 소견은 스몰 바울과 라지 바울이 다 가스 디스텐션 되고 렉툼이 있는 곳에는 가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의심을 해야죠. 또 임상적으로 대변을 안 본다 할지. 그리고 콜론 스타디를 해가지고 보면은 렉토시그모이드 포션에 이 좁아진 부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부위 위쪽에 프록시말 콜론들이 다이레트션 되어 있고, 이 시그모이드 콜론 다이아메타 분의 렉툰 다이아메타가 1 이하일 때,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렉툰 다이아메타가 더 큰데 비정상적으로 시그모이드 콜론 다이아메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좁아진 부위를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랜지셔널 존이 잘 안 보일 때는 딜레이 필름을 찍습니다. 대개 24시간이나 48시간 후에 콜론 스타디를 하고 나서 끝내고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어브도멘을 찍어보면 콜론의 바륨이 딜레이드 비주얼리제이션 되면 이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트랜지셔널 존이 안 보이면 딜레이드 필름을 찍어서 콜론의 바륨이 남아있는가를 관찰을 해줘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스몰 바울과 라지 바울들이 굉장히 다이레트션 되어 있는데 렉툼에는 가스가 없습니다. 이러면 의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콜론 스타디를 했더니 지금 이 에이너스로 관을 집어넣어 갖고 바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렉툼 쪽이 더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콜론은 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보이고 렉툼의 다이아메타보다 시그모이드 다이아메타가 더 크면 우리가 컨제니탈 메가콜론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큐트 어펜디사이티스. 우리가 보통 맹장염이라고 그러죠. 맹장염은 아니고. 자, 이것은 임상 증상은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에 페인이 있고, 또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에 리바운드 텐던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류코사이토시스가 생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에 페인과 리바운드 텐던시스가 있으면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큐트 어펜디사이티스가 생기는 패소제네시스는 어펜디셜 루멘이 옵스트럭션 돼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옵스트럭션 시키는 원인은 피칼리스, 림포이드 하이퍼플라지아, 포린바디, 파라사이트, 네오플라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펜디셜 루멘을 옵스트럭션 시켜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요즘은 초음파로 주로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펜딕스를 초음파로 봐가지고 보면서 초음파의 트랜스듀서로 그 부위를 누르면서 봅니다. 컴프레션 했을 때 어펜딕스 다이아메타가 6mm 이상이면 의의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피칼리스일 때는 어펜딕스의 피칼리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해보면 어펜딕스가 다이레이테이션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패트의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또 어펜딕스 주위로 옵세스가 생기고 또 시쿰이 데폼드 되고 또는 시칼 월이 시크닝 되는 소견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어펜딕스입니다. 어펜딕스가 굉장히 다이레이테이션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쪽에 하이퍼 에코이 관계 보이고 뒤로 포스트리 쉐도잉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피칼리스입니다. 피칼리스가 어펜딕스 루멘을 막아서 옵스트럭션 시켜서 지금 여기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거죠. 자, CT를 했더니 어펜딕스가 이렇게 다이레이션 되어 있고 이 시쿰 월이 상당히 데폼되고 시크닝 되어 있죠. 그래서 CT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펜딕스 있는 부위에 이런 업세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펜디사이티스가 럽처된 거죠. 럽처돼서 이렇게 페리 어펜디셜 업세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콜론 카시노마. 잘 생기는 부위는 렉툼과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여기에 주로 생기죠. 물론 다른 데도 생기지만 주 생기는 부위는 렉툼과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콜론 스타디 파인딩은 폴리포이드 매스가 보이고 그 매스 서페이스가 일레귤러하고 또는 얼서레이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이 월이 리지드하고 뮤코사 폴드 데스트럭션이 보일 수 있고 매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루멘은 좁아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옵스트럭션이 일으킬 수 있고 이 캔서가 콜론 월을 서컴퍼런셜하게 전체를 먹어버리면 그 모양이 애플코어 어피어런스. 여러분 사과 먹고 남은 꼭지를 우리가 애플코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콜론 스타디 사진을 보면 이건 지금 더블 콘트라스트 콜론 스타디를 했죠. 근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폴리포이드 매스가 보이고 그 표면이 좀 일레귤러하고 뮤코사 폴드 데스트럭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월하고 이쪽 월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좀 리지드하게 보이죠. 자, 이건 싱글 콘트라스트 콜론 스타디를 했더니 이쪽 헤파틱 프랙처 있는 쪽에 이렇게 애플코어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넬로잉이 보이죠. 이것도 아주 심한 콜론 캔서입니다. 자, 이건 더블 콘트라스트를 했더니 이렇게 루멘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양쪽으로 다. 그리고 사과 먹고 남은 꼭지처럼 이렇게 애플코어 어피어런스를 보입니다. 다음은 콜로닉 폴립입니다. 콜로닉 폴립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인플라마토리 폴립, 또 주베나일 폴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데노마토스 폴립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생기고 이게 또 말리그넌트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폴립이죠. 그래서 아데노마토스 폴립의 말리그넌시의 인시던스가 증가하는 경우, 2cm 이상인 경우, 또는 세사일폼인 경우, 또 매스 서페이스가 일레귤러한 경우, 또는 폴립의 베이스가 디프레션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리그넌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 줘야 합니다. 대개 1cm 이하는 말리그넌트 체인지 하는 게 한 1% 정도, 2cm 이하는 한 50% 정도로 말리그넌트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말리그넌트 인시던스를 높이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빨리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콜론 싱글 콘트라스트 콜론 스타디를 했더니 이렇게 폴립이 보입니다. 폴립이 필링 디펙트로 보이죠. 그래서 바륨을 전부 빼내는 방법은 환자한테 가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오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메스가 보이죠. 폴립이죠. 자, 더블 콘트라스트를 했더니 이런 폴립이 보이고 이게 넥도 보입니다. 이것은 콜로노스코피를 해서 이 메스를 본 거고요. 다음은 콜로닉 다이버티쿨럼. 콜론에 생기는 다이버티쿨럼도 여러분 배웠던 소파구스에 생긴 다이버티쿨럼하고 비슷합니다. 뮤코사와 서브뮤코사가 머슬 레이어 사이를, 머슬 사이를 뚫고 삐져나간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원인으로는 로우 레지드 다이어트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랄지 해초류 이런 것들을 잘 안 먹고 주로 고기랄지 우유, 치즈 이런 것들로 먹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음식이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지고 요즘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대부분 멀티플로 자라고 콜론 스타디 파인딩은 웰 디파인드 바륨 필드 리전이 보이면서 그게 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륨이 들어간 거죠. 대개 증상은 없어서 잘 모르죠. 근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증상이 생깁니다. 거기 다이버티큘럼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생긴다든지, 헤모리지가 있다든지, 또는 퍼포레이션 되면 또 업세스가 된다든지, 또 퍼포레이션 되어가지고 페리토나이티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만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콜론 스터디를 했더니 이렇게 밖으로 바륨 필드한 리전이 이렇게 보이고 넥이 보입니다. 이게 멀티플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륨이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죠. 이건 퍼포레이션 된 겁니다. 자, 여기서도 멀티플로 다이버티큘럼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는 빠져나와서 바륨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고여있죠. 이것은 업세스를 형성한 겁니다. 다음은 크로닉 이디오패식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 이것은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은 아직도 뭐 때문에 생긴 건지 잘 모르고 그래서 치료가 쉽지 않죠.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뮤코사에 슈퍼피셜한 얼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슈퍼피셜한 얼서가 뮤코사에 생기고 주로 렉툼 시그모이드
디센딩 콜론에 잘 호발하고 계속 진행되면 프록시말 콜론까지 이행이 됩니다. 이것은 프리캔서러스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언제 캔서로 변화갈 수가 있어요. 터미널 일리움은 아주 드물게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대부분은 콜론에 국한되어서 나타나죠. 엑스레이 소견은 파인한 그라눌라 뮤코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얕은 이로전이나 슈퍼피셜 얼서레이션이 보이고, 이게 오래되면 이 파인 그라눌라 뮤코사가 코아스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전 콜론을 다 먹으면 콜론 자체가 네일로잉 되고 쇼트닝 되고 하우스트레이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꼭 리드 파이프처럼 보인다 해서 리드 파이프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콜론 스터디 싱글 콘트라스트로 했더니 어때요? 하우스트레이션 다 없어졌죠. 루멘이 좁아져 있죠. 그러죠? 그리고 콜론도 좀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돼야 되는데 굉장히 짧아졌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주 파인한 얼서레이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드 파이프 어피어런스 보이고 아주 특징적인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 소견입니다. 다음은 크론스 디시스.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 이것도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료가 사실 힘들고, 이것은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와 다르게 콜론은 홀 레이어를 인볼브합니다. 그리고 딥 얼서레이션을 일으키고 피스툴라나 업세스를 잘 만듭니다. 이게 생기는 부위는 스몰 인테스틴, 라이트 콜론에 호발하고 렉툼을 스페어하는 게 특징입니다.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는 어때요? 렉툼이 잘 생기죠. 자, 엑스레이 속에는 코아스한 그라눌라 뮤코사가 보이고 딥 얼서레이션 보이고 불사이, 여기서는 불사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봤던 타겟 사인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코블스톤 어피어런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소파젤 베릭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코블스톤처럼 보이는 이유는 얼서가 롱기투드널로도 생기고 트랜스버스도 생겨가지고 얼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생기니까 그 안에가 자갈처럼 보인다 해서 코블스톤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도 사큘레이션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크론스 디시스가 메센트릭 보더에 잘 생기니까 그것에 컴펜세터리로 이 안티 메센트릭 보더로 사큘레이션이 보이는 거죠. 슈도 사큘레이션이. 그리고 피스툴라나 업세스 포메이션을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킵트 리전, 병변이 이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처럼 쭉 이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병변이 있고 정상 콜론이 있고 또 병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병변이 스킵된다 해서 스킵드 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시쿰이고 여기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터미널 일리움에 이렇게 일레귤러한 넬로잉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그모이드 콜론에 이렇게 생긴 크론스 디시스고, 시그모이드 콜론에가 완전 넬로잉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쪽 뒤쪽에 시그모이드 콜론이나 렉툼 또는 다른 콜론들은 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스킵트 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와 크론스 디시스의 감별점입니다.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는 렉툼을 자주 인볼브하죠.
하지만 크론스 디지스는 절대 인볼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킵드 리전은 크론스 디지스만 보이고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에서는 보이지 않고, 일리얼 리전은 크론스 디지스는 프리퀀트하고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는 아주 적죠. 한 10% 정도. 콜론 쇼트닝은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 보이고 크론스에서는 안 보이고, 그다음 바울 인볼브 할 때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는 서컴퍼런셜하게 하는데 크론스 디지스는 엑센트릭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스툴라는 크론스 디지스에서는 자주 생기는데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에서는 잘 안 생기고, 얼서는 크론스 디지스는 딥하고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는 샬로우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GI 쪽을 마치고 이제 리버 디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는 검사는 심플 오브 더메인이죠. 심플 오브 더메인이 주는 저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심플 오브 더메인을 찍어야만 합니다. 첫째, 헤파토메갈리가 있을 때 간은 굉장히 큰 기관이죠. 그래서 라이트 롭이 커졌을 때와 레프트 롭이 커졌을 때의 소견이 좀 다릅니다. 라이트 롭이 커졌을 때는 라이트 다이아프람이 엘리베이션 되고, 라이트 키드니나 콜론의 헤파틱 프랙처가 디프레션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롭이 커졌을 때는 스토막이 레프트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고 가스트릭 안트림이 디프레션 됩니다. 리버의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경우 가장 많은 게 그라울로마에 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결핵이 많기 때문에 결핵에 의해서 그라울로마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것이 칼시피케이션 돼서 보일 수 있고, 올드 업세스, 또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이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도 칼시피케이션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한 10% 정도. 또 메타스타틱 카시노마, 그 안에 생기는 엔지오마 또는 골스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골스톤도 라디오 오페크한 경우가 10 내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자, 어브도멘은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에 가스가 보이는 경우. 그래서 이 어브도멘의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는 리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모페리토늄, 서브프레닝 업세스, 서브프레닝 업세스에서 다 보이는 건 아니고 게스포민 박테리아 인펙션 됐을 때만 보이겠죠. 또 포탈 베인에 가스가 있는 경우, 빌리어리 트리에 가스가 있는 경우, 이건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브도멘의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에 가스 덴시티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RI 스캔, 라디오 아이소토프 스캔. 이때 쓰는 것은 테크니슘 99M 설포 콜로이드를 쓰는데, 리버 안의 구성세포는 헤파토사이트와 쿠퍼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는 3분의 2 정도 되고 쿠퍼셀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테크니슘 99M 설포 콜로이드는 쿠퍼셀의 업테이크가 돼요. 그래서 이 쿠퍼셀의 업테이크가 돼서 그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로컬라이즈 리버 매스는 이 업테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콜드 에어리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환들은 시스트, 업세스, 헤만지오마,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메타스타틱 카시노마, 이것이 다 콜드 에어리아로 보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들이 감별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콜드 에어리아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진단은
빨리 발견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초음파나 CT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RI 스캔의 또 다른 단점은 매스가 2cm 이상 돼야지 디텍션 할 수 있고 2cm 이하나 간 내부 깊숙이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스캔은 이게 단점이죠. 자, 그 다음은 초음파. 초음파는 뭐 전에도 이야기한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방사선 장애가 없고 실시간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연조직 간 구별 가능하고 여러 경사면으로 관찰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단순하고 경제적입니다. 쌉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렸네. 6가지. 자, 초음파를 해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톤 칼시피케이션이 가장 하이퍼 에코익하고 그 다음 페트, 리버, 스플린, 리날 콜텍스, 리날 메둘라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가장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입니다. 그다음 CT는 말리그넌시의 스테이지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엔지오그라피를 하면 진단도 하고 또 그 매스가 하이포 에코익한가 하이포 바스큘라한가 하이퍼 바스큘라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하이퍼 바스큘라한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그걸 엠볼라이제이션 시켜서 바스큘라리티를 떨어뜨리면 수술할 때 브리딩이 적어서 수술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캔서가 있을 때는 캔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다. 수술을 해서 제거할 수 없다. 그럴 때 그 튜머의 엠볼라이제이션 시켜서 보조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자, MRI는 뭐 다른 것도 진단이 되지만 특히 헤파틱 헤만지오마 때 진단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나올 거고. 자, 이건 리버 상당 위쪽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 레프트 롭, 라이트 롭이 있고 거기에 지금 포탈 베인이 지나가고 스토막이 있고 저기 콜론이 좀 보이고 스프린이 있고 이쪽에 에오르타가 있고 그래서 이 다이아프람의 그 크루라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을 잘라봤더니 자, 이 부위는 레프트로 보이고 라이트로 보이고 이게 보면 테레스 리가먼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렇게 페트가 싸고 있죠. 그래서 페트가 싸고 있어서 로우 덴시티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GB가 보입니다. GB 골블레더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판크레아스 테일과 바디 부분이 잘리고 이 바륨이 들어가 있는 스토막 그 다음 스프린이 보이고 지금 이쪽에 레프트 키드니 이쪽에 라이트 키드니가 파샬로 잘립니다. 이쪽에 콜론이 있고 이건 스몰 바울에 지금 조영제가 들어가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에오르타도 보이고 자, 더 밑에 부분을 잘랐더니 이렇게 판크레아스도 잘 보이고 스토막 보이고 레프트로 보이고 여기 까만 것이 있는 것은 테레스 리가먼트 주위의 페트고 그 한가운데 하얀 건 테레스 리가먼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골블레더 보이고 이쪽에 듀오디넘 보이고 라이트로 보이고 지금 이게 포탈 베인이고 이것이 라이트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 스플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리버, 골블레더도 보이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더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에오르타, 이것이 인피리어 베나 카바, 이것이 포탈 베인입니다. 포탈 베인 앞쪽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게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 콜론, 스몰 바울들, 스토마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헤파틱 아터리에 카스타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쏴서 엔지오그라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투명 베셀이 보이고 이렇게 인스되는 메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라피이고